구독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요즘에 저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 이제 질문이 마지막 단계에서 뭐 한 달 남겨놓고 또는 일주일 남겨놓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여쭤보시는 뭐 구독자 수험생들 또 일반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 지금 카톡 보니까 자 이제 2달 남았네요. 이제 지금이 두 달 남았다는 거죠. 2달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하루에 한 과목, 여러 과목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의 영상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셨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세요.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444학습법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좀 촬영해 볼게요. 우선 수험생들마다 뭐 한 달이라 해볼까요, 여러분? 한 달, 뭐 30일에서 31일 정도 남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수험생들마다 마무리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기출을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기출 외에도 문제풀이가 충분히 연습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기출은 많이 공부를 했는데 문제풀이가 아직 안 된 과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과목별로 기출 자체가 회독이 안 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먼저 한 달에 남겨놓고 그 과목에 기출도 충분히 회독을 했고 중요 포인트도 암기가 되어 있고 관련된 문제풀이도 충분히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재시생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참고로 문제풀이라는 거는 제444학습법에서는 보통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이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그리고 우리 시행착오의 기출도 풀어볼 수 있죠. 앞에서 요 기출은 단원별 기출이라면 시행착오 기출도 다운받아서 풀 수도 있고요. 공기출 같은 데서. 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도 있죠.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이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강사 입장에서는 단원별로 각각 중요한 포인트는 강사님들이 여기서 다 문제화 시켜요. 그래서 기출을 충분히 많이 회독을 하시고 중요 포인트가 암기가 되어 있고 이런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을 충분히 푸신 분도 계실 거고, 시행점의 기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단원별 기출과 물론 문제는 같지만 시행점의 기출은 공기출 가서 여러분들이 최신 기출 위주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공기출은 우리가 시행점의 기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원별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행점의 기출 풀어보면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단원별에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은 기출 한 5개년치 정도만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은 기출 트렌드, 문제 출제 경향도 할 수 있고,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이거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통 많이 어렵습니다. 강사나 학원들은 이제 강의를 팔기 위해서 많이 어렵게 내고요. 또 강사님들은 접근율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지역적인 내용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 말할 거예요. 그래도 실전 시험보다는 좀 어려워야지 여러분들 실전 시험장 가서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패스 클래스에서 공무원, 경찰, 소방제 수험생들의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너무 어려우면 자신감 떨어집니다. 수험생들의 자존감이나 자신감 무시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에요. 대신에 시행착오의 기출이나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실전 연습에서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에서 점수 안 나오시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점수 잘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취재자는 강사가 아니라 학원의 연구원이 아니라 출제위원이 내는 거니까요.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자,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목 순서, 그리고 시간 배분, 어려운 문제는 오래 잡지 말고 넘어가자. 어려운 문제 오래 잡고 있으면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너무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정작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틀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려우면 난데도 어렵다. 그럼 100점 방지형 킬러 문제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 합격 컷은 떨어져요. 괜찮습니다. 내가 보면 난데도 모르는 거예요. 다들 비슷한 강사님.
다 비슷한 교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세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셔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틀린 문제를 통해서 약점 체크. 틀린 문제는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내가 맞출 수 있는데 실수로 틀린 부분, 암기를 안 했거나 복습을 안 했거나 그런 거는 보완해야죠. 하지만 지역적인 문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OMR 카드 작성 연습. 왜냐면 OMR 카드 교체해서 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작성 연습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전 연습을 하는데 의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 기출과 전번의 동영 모의사에서는요. 그래서 혹시 기출과 이런 문제풀이가 충분히 푸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막 많이 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라는 거는 아무래도 기본서, 기출,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가지고 잊어버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기출은 충분히 회독을 했고 충분히 암기를 했지만 문제풀이 연습이 안 되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아웃풋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풀이를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만 달달 보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 연습을 하자. 그러면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일단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부터. 이거 풀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뭐 시행착오 기출 풀어도 되고요. 그럼 마지막은 전번 동영 모의사.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요 두 개 정도. 그래서 기출은 충분히 해독이 됐는데 아웃풋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남은 한 달 동안은 이런 아웃풋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분들 있죠. 특정 과목은 기출이 해독이 잘 안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아웃풋 연습 정리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기출부터 중요 포인트부터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 포인트. 444수법에서는 총 3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강사님이 선별해 준 거, 각 단원마다 이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독을 444수법 해독법에 따르면 빨리 해독할 수 있잖아요. 회독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그리고 일단은 주요 진열 위주로만. 물론 지역적인 포인트가 중요한 과목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경찰에서는 뭐 형사법, 아니면 경찰학. 그런데 그것도 일단은 중요 진열부터 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지역적인 걸 넓히세요.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중요 포인트도 제대로 못 잡은 상태에서 지역적인 걸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중요 포인트는 중요 포인트대로 못 잡을 수도 있고 지역적인 걸 계속 같이 보기 때문에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이 제대로 해독이 안 되신 분들은 일단 기출 해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하신 분들 중에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질문 주시는 게 선생님 A4 용지로 공부법 보니까 A4 용지로 제가 타이핑 치면서 정리해도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저는 생각했을 때 물론 이런 마무리 방법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런 공부 방법은 그래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 회독을 많이 하고 문제풀이 많이 해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막판에 A4 용지를 모르는 것만 정리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A4 용지 정리해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뭐 두세 장 정도? 근데 갑자기 이런 공부법 보고서 막 아직 회독이 안 되신 분들이 막 갑자기 막 A4 용지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 한 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잘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복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복습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달 동안은 일단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오래전에 봤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남겨놓고 이때는 중요한 부분인데 암기가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암기해주면 되죠. 굳이 아는 부분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전날 이때는 어차피 다음날 기억날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암기가 안 된 걸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딱 이 정도까지만요.
물론 진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 지금 소방 준비하는데 이번 주 시험 보는데 저 이런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요. 어떡하죠? 자, 그러면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거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일단 복습이 안 됩니다. 특히 소방지 수험생분들은 정신 없으실 거예요. 소방 관계복귀는 어렵게 나오는데 강사님들이 저출전 높이기 위해서 지적적인 걸 많이 넣었을 테고, 이번 경찰 시험 경찰 강사님들처럼요. 그리고 행정법은 이제 구급 강사님들이 공무원 행정법이 필수니까 소방 행정법이 계속 교재도 늦게 나오고 강의도 늦게 나오고 제대로 정리가 되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소방지 선생님들도 지금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니까 만약 정리를 하실 분들은 일단 중요한 거 유전히 빠르게 보세요. 자, 그리고 영어는 만약에 일주일 남겨놓고 어떻게 정리를 하냐. 어휘는 여러분들이 보고 봤던 어휘 교재 위주로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봐주세요. 문법은 여러분 직렬, 기출, 문법 포인트 체크해보세요. 나왔던 포인트 계속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법 이론서나 누군가는 뭐 포인트 교재에 보일 수 있겠죠. 계속 봐주세요. 왜? 이미 시험에 나온 것도 정리해놓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독해요? 일주일 정도 남겨놓거든요. 물론 독해가 계속 꾸준히 풀면서 독해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일주일 동안 풀 수 있는 독해 지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연습도 괜찮아요. 복습 위주로. 풀었던 독해 지문을 지우지 마시고, 필기 지우지 마시고요. 그대로 보시되 다 보는 게 아니라 틀린 지문 또는 어려운 지문 위주로 속독으로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빠르게 읽으면서 여러분들 내용 파악 연습도 하시고 또 거기 필기되어 있는 어휘들 보면서 독해형 어휘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독해를 푸는 감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은 뭐 이틀에 한 번 걸로 그냥 뭐 새로운 지문 풀어도 되지만 영어 강사로서는 일주일 동안은 복습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주일 동안 독해 실력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저는 독해형 어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풀었던 틀렸던 독해 지구에서 몰랐던 단어들 다시 눈으로 빠르게 보면서 익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지금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나는 이 과목을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원수분께서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제가 안 한 게 있는데 2달 남았는데 하루에 한 과목 또는 여러 과목을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의 영상이 있나요? 자, 과목 수는 이제 제 구독자 선생님들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과목 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과목 순서대로 해도 돼요. 만약에 뭐 한 과목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저는 3과목을 추천하죠. 한 과목이든 3과목이든 다 괜찮아요. 둘 다 학교생들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각각의 장점이 단점이 되니까 한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과목을 집중하니까 빠르게 나갈 수도 있고 집중할 수도 있고요.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 과목을 공부하면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과목이 감을 잃는다는 거죠. 반대 3과목을 공부한다면 단점은 한 과목에 비해서 느리죠. 하지만 장점은 한 과목에 비해서는 다른 과목을 감을 살리기가 좋죠. 근데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왜냐면 결국 둘은 섞인다는 거죠. 한 과목을 하다가도 점점 줄어나가는 공부를 하면서 빨라지고 그러면 여러 과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 과목 하다가도 점점 빨라지고 삭제 작업을 하면서 점점 빨라지면은 나중에 난 특정 과목이 좀 약해. 그럼 그 과목을 좀 더 많이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과목을 할지 3과목을 할지는 그건 전혀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과목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랑 국어 때문에 그래요. 국어, 비문화, 영어, 언어 과목이에요. 이거는 한 과목이 힘들어요. 무슨 말이면 영어 한 과목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사만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영어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언어 과목을 준비하시는 구급 선생님들은 저는 세 과목 추천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 학생들이 영어가 없어요. 그런 과목들은 한 과목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년 소방지도 영어 없죠? 그럼 그때도 한 과목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한 과목 할지 세 과목 할지는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이거는 점점 공부를 하면서, 주라는 공부를 하면서 빨라지기 때문에 이건 섞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영어가 많이 약하다, 우리 수험생분께서 영어가 많이 약하다면 영어는 그래도 꾸준히 해주세요. 영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